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요즘 N잡하기, 부업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올렸던 블로그 키우기 관련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많이 주시는 걸 보고 블로그 키우기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블로그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시작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월 100만 원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블로그 키우려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부업으로 키워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시작해서 돈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부터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작해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블로그를 키울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정말 1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여전히 검색시장 점유율 1위는 네이버이다 보니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2023년 8월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시장 점유율이 58% 정도, 구글이 32% 정도로 구글 비중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로 봐서도 그렇지만 사실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만들기 쉽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물론 화려하게 꾸민 그런 블로그들도 많지만 사실 디자인은 두 번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건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스마트 에디터에서 사진 넣고 글만 쓰면 되니까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로 현금 1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전해서 안 될 건 없고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보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하루에 고품질의 글, 그러니까 글자 수 1500자에서 2000자 이상 체류 시간이 긴 글을 2개씩 매일매일 쓸 수 있다면 3달 안에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3달 안에 가능해요. 하지만 네이버 애드포스트, 그러니까 블로그에 노출되는 그런 광고 클릭만 가지고 월 100만 원을 버는 건 인플루언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인플루언서는 요즘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럼 초보자들, 지금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 1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걸 꼭 현금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요 협찬, 요걸 노리는 건데요. 어느 정도 블로그를 키워만 놓으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유료 원고비로 현금으로 벌 수 있고요. 나머지는 협찬을 받아서 살림살이에 보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반토막난 수준이라서 저도 광고 수익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고 이 기회에 다른 쪽으로 도전해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이거 연구 결과 나오고 증명되면 아낌없이 모두 영상으로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자, 그럼 두 번째, 가장 빠르게 블로그로 100만 원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블로그를 키워서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확히 이렇게 물어보신 건 아니었지만 댓글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들이 블로그 주제, 그러니까 블로그 카테고리를 뭘로 정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분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셨어요. 일상도 올리고 싶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경제나 재테크도 해야 할 것 같고 캠핑도 올리고 싶은데 이거 다 올려도 될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협찬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 글이 이 해당 관련 주제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 노출이 되게 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관련 주제로 꾸준히 글을 올리고 꾸준히 사람들이 방문하고 더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머물면서 내 글을 읽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블로그를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돈이 된다는 주제 다 써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전문성 있는 주제 하나를 중심으로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협찬을 받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80% 정도는 돈이 되는 주제로 선택해서 글을 쓰고 관련 카테고리에 대한 글들이 꾸준히 상위 노출이 되게끔 내 블로그를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일상을 나열한다기보다 내 캐릭터가 잘 드러나게끔 매력적으로 글을 써서 나의 팬층을 늘려나가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협찬을 받고 싶은 분야가 어느 쪽인지 골라야 합니다. 뷰티, 헬스, 건강식품, 맛집, IT, 푸드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꾸준히 협찬을 받아서 생활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서 관련 주제로 글을 꾸준히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 주제를 고르실 때 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인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또는 협찬이 무조건 잘 들어오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해서 무작정 선택을 한다면 지속성이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코덕이라서 화장품 구매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서 화장품 협찬을 노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분들은 뷰티 쪽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상위 노출되는 글을 하나 둘씩 쌓아나가 보세요. 근데 꼭 잊지 마세요. 단시일에 웬만한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블로그 키우기는 초반이 제일 힘들어요. 일단 초보 블로그 시절에는 대형 키워드로는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 상위 노출될 만한 이런 작은 키워드 찾는 작업을 해야 되고 글자 수도 짧지 않게 꽤 길게 적어 나가면서 사진도 더 정성 들여서 찍고 짧은 동영상도 하나 넣어주는 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글 하나를 적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하루에 2개에서 3개 포스팅하는 게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진짜 본업을 유지하면서 블로그를 키우려면 2-3달은 시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협찬으로 시작하는 걸 다른 방향으로 연장해서 또 다른 협찬을 불러오고 팔로워를 늘리면서 결국 원고비나 광고비를 추가로 받는 쪽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관심 있는 이쪽 분야로 협찬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협찬 받아서 이 블로그를 시작으로 인스타도 키우고 유튜브까지 연장해서 해보겠다라고 방향성을 설정해 두는 거죠. 그러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키울 수 있고 결국 나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100만 원이 아니라 월급 수준으로까지도 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째.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3달 안에 블로그 지수를 올려서 최적 단계나 그 전 단계까지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출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찾아서 하루에 글을 2-3개씩 매일매일 올렸고 결국 2달 안에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유료 광고도 들어와서 원고비도 벌 수 있었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도 늘어서 100만 원은 금방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블로그 글을 쓸 때 하나의 포스팅을 발행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다 보니까 글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게 글 복사해다가 붙여넣기 해서 뭐 월 200만 원 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독창적인 글을 발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와서 글을 붙여넣고 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것은 정말 정석대로였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글을 하나 발행하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해야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 블로그만 믿고 있는 것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방향을 미리 세워두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스타, 그리고 인스타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확장하는 전략인데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애드포스트도 점점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냥 내가 노린 카테고리 제품들을 협찬만 잘 받고 끝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미리 이런 확장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나의 블로그이긴 하지만 우리의 블로그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전략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블로그 수익이나 노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 노력을 들여서 키우는 만큼 장기적으로 나라는 브랜드를 생각하고 키워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그런 욕심을 내 내가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정보성 글을 그냥 전달하는 정도의 글을 적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글을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해서 주제를 정하시고 키워드를 찾으시고 그리고 꾸준히 양질의 글을 매일매일 발행해서 일단 블로그 지수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협찬이 너무 많아서 골라야 되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경쟁이 예전보다 더 치열해져서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니까 두세 달은 정말 고생스럽겠지만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잠자는 시간 줄여서라도 글을 써나가고 블로그를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부터 꼭 먼저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블로그로 꼭 수입 100만 원의 꿈을 현실로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두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